자식에게 버림받은 일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이 나이쯤 되면 인생을 알 만큼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저 스스로를 칭찬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저에게 오고 말았네요. 저는 여태껏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우리 동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바깥 양반을 먼저 앞세웠을 때도 슬퍼할 겨를 없이 아들만을 위해 일터에 나가 일만 하고 살았네요. 불쌍한 팔자인 저를 하늘이 도왔는지 어쨌는지 그래도 장사를 하면서 아들도 잘 키웠고 돈도 꽤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정도의 능력은 됐었죠. 아들을 장가 보내고 홀로 살면서 가끔씩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어쩔 땐 며느리가 혼자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주더라고요. 이제는 장사도 접고 집에서 쉬면서 적적하던 참이었는데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그런 저를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장사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관절도 아프고 손마디도 아프고 몸이 성한 데가 없다는 걸.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자꾸만 아고고고 하며 소리를 내게 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뼈가 시려 잠시 멈췄다가 하고 또 시려서 멈췄다가 하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그냥 두세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님은 좀 쉬세요. 그동안 일하시면서 아들 홀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는 효도만 받으면서 사셔야죠. 정말 우리 며느리 속이 너무 깊지 않나요? 사실 처음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살짝 반대한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키운 우리 아들인데 별 볼 일 없는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때는 제가 심술을 좀 부렸나 봐요. 게다가 제가 아들한테 집을 내줬잖아요. 몸만 덜렁 와서 남편 잘 만난 덕분에 호강하며 사는 게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지들이 죽고 못 살아서 결국 결혼은 허락해줬지만 마음이 자꾸만 불안했네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 제 안부를 살피더라고요. 하루에 전화는 한 번씩 꼭 하고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챙겨줬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기는 걸 보니 그때 결혼을 반대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힘든 상황에서 악착같이 아들을 키웠고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게 해줬으니 저도 모르게 아들이 저에게 대단한 효도를 해주길 바랬나 봐요. 제 인생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물이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겐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줬으면 좋겠지만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죄다 여우같이 보이는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보며 흐뭇했어요. 이대로만 잘 살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죠.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자꾸 기억을 깜빡깜빡하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희 집에 불시에 찾아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유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그랬니?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저 오늘 온다고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언제? 아까 전화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화하면서 안부만 물었잖아. 끊기 직전에 오늘 가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아이 그랬어? 왜 나는 못 들은 것 같지? 어머님,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를? 어머님 요새 자꾸만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랑 한 약속도 잊으시고. 사실 이게 저로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자꾸 기억을 잃으시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나더러 치매라는 얘기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아니다, 난 절대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한두 번씩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이지 어머님한테 그런 낌새가 느껴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래요. 며느리인 제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요새 몸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친구분들도 안 만나시고 집에만 계시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분명 괜찮았거든요. 그날 며느리와 통화를 한 내용도 빠짐없이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자기는 이런 말을 했는데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픈 건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주변에서 저더러 심각하게 아픈 것 같다고 해버리니까 기분이 상했네요. 아직 한창인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물어 갈 나이가 되었나 싶고 자식들한테 패 끼치는 노인이 됐나 싶고 참 속상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환자 취급하더라고요. 엄마, 이젠 몸 조심해야 할 나이야. 평생 건강할 거라는 생각은 접어둬. 내가 볼 땐 엄마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 난간도 많고 엄마 키에 안 맞아서 계속 허리를 구부려야 하잖아. 아이 됐어, 살만해.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알긴 뭘 알아. 내가 한 말도 자꾸만 까먹으면서. 내가 언제 까먹었어? 여태껏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자꾸 내가 한 말 까먹어서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저께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전화 한 통 안 했으면서 네가 한 말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이것 봐, 내가 전화한 거 기억도 못 하잖아. 내가 볼 때 엄마는 지금 엄청 심각한 단계야. 며느리한테 전화 온 적은 있는데 너한테는 온 적 없는데. 그러니까 며느리 전화기로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잖아. 그때 나랑 한참 얘기해놓고선 진짜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도 모르는 새에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니까. 우리 지금 제대로 대화도 안 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엄마, 이젠 슬슬 준비해야 돼. 나더러 병원에 가라고? 환자 취급받으면서 살라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에 이사가서 살라는 말이지. 그러다가 갑자기 확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아들과 며느리는 자꾸만 제가 어딘가 아파 보이고 심각해 보인다며 절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멀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진짜 아픈 건가? 늙어가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고 점점 울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절 찾아오더니 서류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요즘 이런 게 많더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고급 실버타운인데 엄마도 이제 이런 거 알아볼 나이가 된 것 같아서 몇 개 좀 가져왔어. 내가 벌써 실버타운을? 됐다. 엄마 나이에 미리 들어가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몸 건강할 때 들어가야 거기에 적응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즐겁게 살지. 누워만 있을 때 들어가면 이 좋은 거 못 누리고 살 텐데. 난 됐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아. 거기서 살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답답하긴 무슨. 엄마, 요즘 실버타운은 그런 곳 아니야. 사진 봐봐. 엄청 좋지? 고급 호텔에 온 것처럼 살 수 있다니까? 집안일도 엄마가 안 해도 되고 밥도 여기서 해준대. 매일매일 대접받으면서 지낼 수 있어. 운동하는 곳도 따로 있고 엄마 상태 매일 체크해줄 주치의도 있고 엄마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 심심할 땐 뭐 배울 수도 있고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아. 여기 조경 보이지? 아주 끝내줘.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다니까. 뭐 좋아 보이긴 하네. 근데 이런 곳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월세만 내면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아이, 뭐가 문제야? 엄마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들이 다 알아서 해줄게. 아무튼 난 너무 호화스러운 노후 보내는 건 별로야. 됐으니까 나중에 더 늙으면 다시 얘기하자. 아, 엄마 자꾸 이럴 거야? 아, 병원을 가자고 해도 싫다. 이사를 가라고 해도 싫다. 좋은 곳에 머물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싫다고? 이런 상황 인정하기 싫은 마음 나도 잘 알아. 엄마도 주변 상황이 변하는 게 무섭겠지.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적응하고 맞추다 보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아, 난 엄마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왜 아들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줘? 엄마를 생각해주는 그 정성은 고마운데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야. 어떤 마음의 준비? 아이,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게 나한테는 좀 먼 얘기 같단 말이지. 요즘엔 중년 연예인들도 다 거기 들어가서 산대. 혼자 사는 사람들 죄다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이야. 말로만 실버타운이지 사실은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같은 거야. 요즘엔 그게 부의 상징이라고. 아니, 그런 곳에서 어울리며 살아야 엄마도 건강해지고 똑똑해져. 아니, 난 진심으로 엄마가 멋지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 아, 지금 사는 집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관절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 아, 실버타운에서 살잖아? 관절 아플 일이 절대로 없어. 온 사방이 평지고 천국이 따로 없을 거야. 아, 그리고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 지금 엄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심심하게 사냐고. 아들로서 그걸 보는 게 너무 맘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아들한테 힘든 거 전부 맡기고 좀 편해져. 그게 내 소원이야, 어? 나 이대로 엄마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날까봐 너무 불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들 말 좀 들어. 엄마가 좋은 환경에서 살길 바란다며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절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 몰랐거든요. 저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따랐던 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나중으로 미뤘던 노후에 대한 준비를 앞당겨서 진행했습니다. 저도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편한 곳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도 일찍 정리해버리고 아들 부부에게 모든 걸 맡긴 채로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참에 다 맡겨버리고 편하게 살지 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주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앞으로의 인생은 아들한테 기대며 살아.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하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아들을 낳은 것인데 나이가 드니까 아들이라는 존재가 더 감사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다가 집안에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며느리도 아들 따라서 시어머니를 잘 챙겨준다고 말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인생을 정말로 잘 산 줄 알았어요. 살던 집을 팔고 재산 전부를 아들 부부에게 맡긴 채 저는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돈 걱정 말고 사시라고, 월세는 자신들이 꼬박꼬박 내줄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믿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한 그날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엄마, 내가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 걸 깜빡했네. 그 택시 하나 내가 예약해서 주소 전달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그 차 타고 가면 되거든? 일 마치자마자 바로 갈 테니까 엄마 먼저 가 있어. 엄마 짐은 다 거기다 미리 붙였으니까 몸만 가면 돼. 정말로 택시가 제가 있는 곳까지 딱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같이 가줬으면 했지만 아들 부부 모두가 바쁘다는 걸 어떡해요.
일하고 있다는 애를 끌어낼 수도 없고 뭐 이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으니 택시에 올라탔죠. 그렇게 낯선 길을 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후미진 곳으로 택시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 한가운데 실버타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자꾸만 산으로 들어가지 싶어서 택시 기사에게 이 길 맞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 이 주소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산길을 한참 달리더니 무슨 허름한 건물 앞에 택시가 딱 서더니 다 도착했습니다 하고 내리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여긴 아닐 텐데 왜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택시기사는 너무나 냉정하게 분명 여기가 맞다고 자기는 주소대로 온 거라면서 오히려 정색을 하더라고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내리는데 아무리 봐도 여긴 아닌 것 같았어요. 딱 보니 요양원이라고 써붙여 있긴 했지만 도저히 사람이 지낼 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어버린 채 생각만 하고 있던 그때 안에서 직원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고 하니까 그쪽이 오히려 당황한 듯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2명의 직원이 더 오더니 절 데리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낙후된 환경이었어요. 제가 아는 고급 실버타운과는 전혀 다른 곳이길래 제가 반복해서 그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이 절 여기에 머물게 했다고요? 확실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걱정되어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더니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요양원에 절 가둬둘 수가 있냔 말이에요. 믿기지 않아서 계속 확인했지만 아들이 절 이곳에 보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아들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은 계속 제 전화를 무시했고 잠시 후 아들로부터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엄마, 정말로 미안해. 거기서 지내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꼭 다시 연락할게. 그 문자를 받자마자 억장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이것들이 좋은 곳 보내준다고 하더니 제가 물려준 재산만 챙기고 전 이런 허름한 요양원에 내팽개친 거잖아요. 심지어 그 요양원 직원들은 저를 중증 환자 취급을 하며 저를 침대에 누워있게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모든 걸 맡겼을 뿐인데 순식간에 환자가 되어 인생의 끝자락에 놓일 처지가 된 거잖아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내내 잠도 못 자고 울고 굶느라 몸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 혼자 이곳을 빠져나가봤자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길조차 없으니 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놈이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아들이 그런 짓을 꾸몄다고 쳐요. 그럼 며느리라도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둘이 그렇게 쿵짝이 맞아서 사람 하나를 골로 보내냔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절 찾아왔습니다. 보자마자 소리부터 냅다 질렀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죄송해요. 네가 그랬어? 시험이 이딴 곳에 가두자고 네가 먼저 말한 거지? 아니에요. 전 맹세코 어머님을 이곳에 보내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 고집 아시잖아요. 어머님 정도면 이곳에서 잘 지낼 거라면서 잠시만 이곳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엄청나게 탐내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 재산은 전부 자기 거라고 조만간 손에 쥐면 사업을 할 거고 인생이 바뀔 거라면서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어머님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욕심 없이 둘이서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엔
언제나 돈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전 그저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른 것밖에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여태껏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전 어머님이 아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얼마나 힘드실까 감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속만 끓이고 살았어요. 됐고, 아들 불러내. 당장 여기로 오라 그래. 와서 다 설명하라고 전해.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버림받았거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이가 어머님 재산 받더니 바로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알고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탈탈 털린 채로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돈이 없어서 법적으로 대응도 못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꼭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요. 어머님, 저희 둘은 그 인간한테 버림받았어요. 진짜 냉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돈 때문에 어머니랑 부인을 버릴 수가 있어요? 저라도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싶지만 제 능력이 안 돼서 죄송해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인간은 여기 찾아온 적 없죠? 그럴 만한 인간이라 그래요. 내가 배합 하나 직접 기른 아들이었건만 왜 그런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아들에게 제 모든 걸 줬습니다. 모든 부모 마음 같잖아요. 자식 말고 또 누구에게 제 전부를 줄 수 있었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고 잘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절 이토록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제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고급 실버타운의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입하겠다고 다짐하며 각서까지 써서 줬거든요. 그땐 대수롭지 않게 그 종이를 어디다가 처박아뒀어요. 그걸 다시 꺼내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불안해할까봐 이렇게 손수 각서까지 써주는구나 싶어 그때는 참 감동을 받았더랬죠. 하지만 이제 와서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일단 저를 안심시킬 구실이 필요했을 거고 돈을 전부 빼앗기 위해 연기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정말 살다 자식에게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연락도 안 되고 찾아오지도 않는 아들놈을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할까요? 대놓고 버린 마당에 제가 이대로 이곳에서 죽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아들놈 마음이 속 시원할까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곳에서 탈출해서 한없이 걷고 걸어 사람이 보이면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 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상담을 시작했죠. 그분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이라든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각서라든지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길래 바로 제가 아들에게 받은 각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면지에다가 대충 연필로 써놓은 각서였기 때문에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큰 힘이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변호사님은 있는 힘껏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진짜 아들놈보다 처음 만난 변호사가 훨씬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질기고 질긴 싸움을 할 줄은 아들도 몰랐겠죠. 그놈은 제 약점이 자기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절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단단히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 계좌를 압류하고 소송을 하고 나자 아들이 그제야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꼭 엄마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길래 장소를 찍어줬네요. 드디어 아들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나 너무 미웠지. 거기서 사는 거 힘들었지. 나도 마음이 아팠어. 아들이 못난 탓이야. 진짜로 미안해. 잘못했어. 눈물 흘린다고 뭐 달라져?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어? 어떻게 부모랑 부인을 가차없이 버리냔 말이야. 나도 내 사정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면목이 없고 100번 잘못한 게 맞지만 난 진짜로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을 못했던 거야. 말이 되는 소리래라. 끝까지 거짓말이 하고 싶니?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 물려줬잖아. 진짜로 난 맹세코 그 돈으로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면서 살 계획이었어. 근데 아내가 자꾸만 날 꼬드기면서 그 돈으로 일단 다른 걸 먼저 하고 엄마를 일단 소박한 곳에 보내자는 거야.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엄마도 아들 상황 이해해 주실 거라면서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가 모신 뒤에 사업이 잘 되면 고급 실버타운에 옮기게 해드리자고 하길래 눈 딱 감고 그러자고 해버렸어. 사실 나 사업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 지금 다니는 곳에서 인정도 못 받고 자꾸만 승진이 누락되니까 나도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돈이 좀 필요했어. 진짜로 성공해서 엄마를 모시고 싶었는데 분명 그랬는데 엄마한테 재산을 받고 난 후에 아내가 내 돈을 죄다 훔쳐다가 달아났던 거야. 그래서 난 한순간에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엄마도 잃은 불효자식이 됐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엄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 나 그 정도로 뻔뻔하지 못해. 혼자 속만 앓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억울한 것도 많아. 알고 보니 엄마가 며느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여자 있잖아. 애초에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더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해. 우리 집에 돈 때문에 시집 온 거였다니까. 애초에 돈 싸들고 도망갈 여자였고 난 피해자라니까. 양쪽 말이 다르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한쪽은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고 한쪽은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고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놈은 그런 사연을 저에게 말해주며 자신은 돈이 없으니 저한테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보니 자기도 가진 게 없으니 줄 돈이 없대요. 그럼 제가 준 것들은 대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둘은 서로를 뒷담화 하면서도 잘못한 게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둘이 합심해서 절 그곳으로 보낸 건 사실이니 둘 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며느리고 뭐고 그냥 둘 다 박살을 내버리고 싶었네요. 이 소송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모른 척하고 버티고 있으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심지어 아들놈은 자식한테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냐면서 둘이서 해결하자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전 무조건 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놈을 용서해주면 둘도 없는 효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한 번 엄마를 배신한 놈이 두 번이라고 배신 못하겠어요? 어쨌든 저도 지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기만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들놈이 실버타운 보내준다 어쩐다 하면서 제 돈을 죄다 뺏어갔고 이제는 지인 집에서 신세를 질 수도 없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노숙자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아들 며느리 보란듯이 길거리에 나앉아 노숙 생활을 하면서 둘을 불효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나이든 여자가 길거리를 헤매며 노숙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 눈에 튀었는지 오만 군데에서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뭐 어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오고 일이 점점 커졌네요. 저는 그런 허름한 몰골로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빼곡히 적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버렸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보란듯이 꼿꼿하게 서 있으니 결국 아들이 내려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이렇게 아들 망신 주면 내가 엄마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 네가 애초에 엄마를 좋게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벌였겠어?
넌 이제 내 아들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내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난 남한테 떼인 돈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각오해. 법이 내 편을 안 들어준다면 난 평생 이런 식으로 널 졸졸 쫓아다닐 거야. 엄마 독한 거 알지? 무식하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돈이 없다니까. 진짜로 없다고. 지금 엄마 때문에 나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다들 뒤에서 수군대고 날 불효자 취급한다고. 왜 아들 인생을 망쳐놓는 건데? 이거 진짜로 엄마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풀자. 오해도 풀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비로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멈춰?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 아들 일하는 곳 앞에 와서 이러고 있겠냐고? 행색을 이렇게 하고 시위를 하니까 진짜로 내가 나쁜 놈 같잖아. 천하의 쓰레기가 된 것 같잖아. 지금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엄마 이미 이 근방에서 유명 인사야. 내가 엄마 자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나더러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한 건 맞지만 고려장이 뭐야. 표현이 너무 심하잖아. 그걸 이제야 알았어? 너 나쁜 놈이야. 엄마 재산 홀랑 가져가 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허름한 곳에 처박아 놨으니 그게 고려장이지 뭐야. 거기서 그냥 늙어 죽으라는 거잖아. 남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너 감옥 보내래. 아들이고 뭐고 불효자식은 인간 대접도 받을 필요 없다고 재산 다 몰수하고 감옥에서 썩게 하래. 넌 지금 네 입장만 생각하지? 직장에서 망신당해 힘들다는 말만 들어놓는데 지금 엄마는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 편해서 좋겠네. 진짜로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여자가 다 훔쳐갔다니까. 그건 너희끼리 합의를 보든 싸우든 물어뜯든 내 알 바 아니고 난 내 돈만 찾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네가 여자를 잘못 만난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엄마, 진짜로 나랑 인연 끊을 작정이야? 아들 얼굴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으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있는 곳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며 제 억울함을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부지런히 그렇게 둘을 못 살게 구니까 그제야 둘이서 얘기를 나눴는지 뭘 어쨌는지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합의를 요청하더라고요. 지독하게 쫓아다니니까 마지못해 들어준 거지.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 영원히 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허름한 몰골로 부끄럼 없이 다니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제가 너무 안쓰러웠나 봅니다. 옛날에 제가 도움을 준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돈을 쥐어주며 새 출발하시라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각박하게 아들만 키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돕고 이해해주면서 이 사람이라는 재산을 남겼더라고요. 외면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발벗고 나서 저를 돕겠다고 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저에게 한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 액수가 꽤 모였습니다. 성의 표시라고 이걸로 새 출발하시라며 다들 힘을 모아주는데 이게 진짜 기적인 거구나 싶더라고요. 전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 돈으로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 약속했어요. 법적으로 계속 아들과 며느리와 치고받고 싸우면서 점점 저도 지치더라고요. 이대로 포기를 할까 싶었지만 저는 괘씸한 마음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다시 장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제가 너무 일을 빨리 끝냈더라고요.
저는 일을 해야 생기가 도는 사람이라 이참에 다시 열정적으로 장사를 해봐야겠다 싶었네요. 다행히도 그 이후의 일들은 술술 잘 풀렸습니다. 1년 만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돈을 다시 벌어서 죄다 갚아주고 온전히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하늘이 도왔는지 어쨌는지 그 후로 몇 년 동안 버는 돈이 점점 커지면서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까지 모으게 됐습니다. 제가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니까 비로소 억울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비록 아들 부부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원망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을 때 며느리가 절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재촉할 땐 못 본 척을 하더니 제가 잘 되는 걸 소문으로 들었는지 이제야 얼굴을 빼꼼 내밀더라고요. 며느린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랜만에 뵙죠.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서 어머님한테 신세진 거 갚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건 제가 여태껏 모았던 돈이에요. 너무 늦었죠? 겨우 이 정도 돈 돌려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언제는 신랑이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냈다고 하더니? 죄송해요. 그땐 두려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이젠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인간이 결혼하자마자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싹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정말 이혼하니 어쩌니 하면서 엄청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인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받을 재산이 있다고. 그것만 있으면 빚도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끼리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지고 계신 재산 이것저것 합치면 돈이 꽤 되니까 일단 그걸 미리 받고 어머님을 속인 뒤에 상황을 수습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어머님을 다시 모시기로. 미리 이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죄송하니까 그날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만 보내드린 거예요. 많이 놀라실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어머님도 아들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 여겼어요. 어머님은 마음씨가 넓으시잖아요. 참고 기다려 주실 줄 알았어요. 그걸 참고 기다려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진작에 말을 해줬으면 모를까. 갑자기 난데없이 그딴 곳에 어미를 집어넣는 것들이 어디 인간이냔 말이야. 네, 알아요. 저희 진짜 잘못했고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막상 어머님이 주신 재산이 생기니까 그 인간이 자꾸만 그걸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겠다고 하잖아요. 너무 위험한 생각 같아서 말리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내 엄마한테 받은 내 재산이니까 넌 상관하지 말라고. 저한텐 돈을 만져볼 자격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고 그렇게 그 인간이랑 계속 살다간 빚더미를 같이 떠안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차마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몫을 빼돌려서 도망갔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인간한테 돈을 다 맡겼다가는 진짜로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어머님 돈을 제가 빼돌린 건 맞으니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됐고 돈 두고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가 여기 직접 찾아온 건 어머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이제라도 잘 지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로 어머님께 잘할게요. 제 한 몸 다 바쳐서 어머님 보필할 수 있어요. 지금 혼자서 일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어머님 도울 순 없을까요? 너라면 배신한 년 옆에 두고 싶겠냐? 아주 이게 보자 하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달려드네? 야, 너 내가 만만해 보이냐? 노숙자 행색일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돈 갖다 바치면서 받아달라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너 같은 걸 잠시라도 며느리로 받아준 내 과거가 한심할 지경이야.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전 끝까지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연 끄는 마당에 나한테 사기친 며느리를 뭐가 이쁘다고 받아주나요? 너무 열이 받아서 주방에 소금을 찾으러 가 뿌리려고 하자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 아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볼이 푹 들어간 채로 수염은 또 어찌나 길렀는지 처음엔 제 아들이 아닌 줄 알았네요.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를 한참 바라보기만 하길래 답답해서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야? 바쁘니까 빨리 말하고 가. 엄마, 아들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힘든 걸 왜 나한테 말해?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나 엄마 아들 계속 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아들 법적으로 괴롭혀도 보고 시위하면서 망신도 줘봤잖아. 엄마 덕분에 나 일자리도 잃고 지금 돈도 다 잃고 나야말로 노숙자로 살게 생겼어. 지금 오갈 데도 없어서 찜질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 안 불쌍해? 너 지금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불쌍한 척하면 내가 널 눈물로 다시 받아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난 너랑 연 끄는 김에 그냥 계속 혼자 살란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엄마가 굽혀주면 안 돼? 잘못했다고 했잖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이야 엄마가 아직 몸도 멀쩡하고 일할만 하니까 혼자 잘 사는 건데 좀만 지나봐. 나이 들면 아들 없인 아무것도 못해. 아주 협박을 해라. 요즘엔 돈이면 다 되더라. 돈이면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부축해주는 사람들도 다 고용할 수 있더라. 아들놈 키워봐야 뭐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싹 다 가지고 가놓고 엄마는 지옥 같은 요양원에 가둬두기만 하는데 너랑 살면 내 목숨도 온전치 않을 것 같으니 그냥 남남으로 살자.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법적으로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건 불가능하대. 엄마랑 나랑은 떼어낼 수 없는 사이야.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 남남처럼 살 수 있겠어? 그건 말도 안 되지. 내가 아직까진 노숙자로 살고 있었더라면 네가 날 이렇게 찾아왔을까? 벌레 취급하면서 모른 척 살아갔겠지. 엄마가 이제 좀 여유롭게 사는 것 같으니 돈 좀 있는 것 같고 탐이 났겠지. 내 말이 틀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엄마가 노숙자로 살고 있었더라도 난 반드시 찾아왔을 거야.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니까. 내 유일한 가족이 엄마인 거 엄마도 알잖아.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린 서로밖에 없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낳은 자식인데 설마 날 배신할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옳고 바르게 컸다고 믿었는데 설마 엄마를 실망하게 했을까? 근데 넌 노숙자가 된 엄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거기서 탈출한 엄마를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어. 택시에서 내리는데 그 요양원을 본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아니? 그때도 난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착오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널 믿었어. 애타게 너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라도 내 전화를 받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야지. 그래야 엄마도 널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겠지. 아프지도 않은 엄마한테 아프다고 세뇌시킨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엄마 재산이 탐났을 수도 있지. 그래, 그것까지도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 나를 고생했다고 껴안아 주진 못할 망정. 그런 곳에 엄마를 가둬놔? 입 닥치고 조용히 그곳에서 살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가둬놓으면서 죄책감 같은 건 안 들디?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갔어? 내가 거기서 고통받을 동안 넌 내가 준 돈을 펑펑 썼겠지.
엄마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아주 쉽게 써버렸을 거야. 넌 엄마한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내 상황이 너무 지옥 같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나도 잠시 내가 미친 건가 싶을 정도였다니까. 빚 독촉 엄마는 안 받아봤지? 그거 진짜 숨이 턱턱 막혀. 살고 싶지 않더라. 나한테 희망은 엄마밖에 없는 걸 어떡해. 나한테 아빠가 있길래 친척이 있길래 우리 둘밖에 없잖아. 아버지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나도 자라면서 그 빈자리 뼈아프게 느끼고 살았어. 엄마도 그런 날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했잖아. 난 진짜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내가 자라면서 느꼈던 부족함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성공하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났던 거야.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버렸지만 내 손에선 방법이 없었어. 엄마가 내 유일한 희망이고 동아줄이었다고. 그러니까 엄마, 딱 한 번만 아들 용서해 줄 순 없을까? 나 이제 진짜로 정신 차리고 엄마를 잘 도울게. 다시는 사업 같은 거 안 하고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일만 하고 살게. 부족함 느낄까봐 남들보다 2배, 3배 일하면서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게 해주면서 키웠더만 이제 와서 힘들게 자랐다고? 에라 이 나쁜 놈아. 엄마 노력은 생각도 안 해주냐? 넌 고마울 줄도 모르는 놈이야. 용서를 해달라고? 내가 너라면 차마 엄마 앞에서 얼굴도 못 들어. 실컷 괴롭혀놓고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하면 그만이야? 내가 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키웠어? 넌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귀찮으면 버리는 그런 사람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자식으로 받아줄 일은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자식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 살면서 날 위해서만 돈을 쓰고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니까 인생이 참 쉬워지더라고요. 여태껏 자식이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조마조마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니 참 옛날 일처럼 느껴지네요. 이제는 성인이고 알 만큼 아는 나이니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 저는 그 나이 때 남편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억척스레 살았는걸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일까요? 아들이 최고라고 떠받들고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지 지난 날을 반성해 봅니다. 아들이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내 인생의 비빌 언덕이라고. 저는 아들에게 언제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땐 호되게 혼내고 버릇을 단단히 바로 잡아줬어야 했는데 너무 자식을 귀하게 생각한 엄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적으로 큰 산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너무 물질적으로만 든든함을 채워줬던 건 아닌지 이제서야 후회가 되네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너무 냉정해. 나중에 아들 보살핌 받고 싶다고 연락하지 마. 그땐 이미 늦었을 거야.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 그럼 넌 자식 된 도리도 안 해놓고 부모를 버리냐?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엄마는 엄마잖아.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지. 술 취했으면 얼른 들어가 발 닦고 잠이나 자. 부모한테 술 취해서 전화 걸어 헛소리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난 이제 내 인생에 자식은 없다고 생각할게. 남남으로 살자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들면 다시 아들로 받아줄 거야? 그럼 엄마도 화가 풀리겠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뭘 나한테 묻고 그래? 제발 이젠 너 알아서 좀 살아라, 응? 새벽에 전화 좀 그만하고 끊어.
제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아들 때문에 말년에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참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놈이 철이 들 때까지 받아주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제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연을 끊은 채로 살 계획입니다. 아들이 절 허름한 요양원에 가둬놨을 땐 진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 그래도 다시 살만해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요즘에 특히 자식한테 재산 물려줬다가 배신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한때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배신당했다고 울고불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 철저히 하시고 자신의 목은 꼭 챙기시길 당부드릴게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자식들 간의 재산 싸움 때문에 파탄난 가족 여럿 봤네요. 부모로서 의무만 하면 되지 지나친 희생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뒤늦게 인생의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됐네요. 아무쪼록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